노션 좋다 좋다 해서 써보고 싶으셨죠. 근데 노션을 딱 열어봤는데 당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건지, 첫 화면부터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그렇게 여러 번 포기하셨나요? 노션의 개념과 기초를 짧고 굵게 이해하고 싶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시간관리 찐천재 시간기획자 마담소입니다. 제가 최근에 코칭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이 처음에 엄청 헤매다가 이렇게 템플릿을 제공해 드릴 수 있기까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그게 노션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코칭하면서 이 포인트를 알려드렸더니 어려워하셨던 노션의 개념을 모두 바로 이해하시더라고요. 바로 첫 번째, 노션을 사용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션은 메모 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응?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기초 기능을 말씀드리기 전에 노션의 개념을 잡아볼게요. 노션을 처음 접하시는 많은 분들이 노션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써봐야지 하고 노션을 열었는데, 일단 내가 모르는 이상한 메뉴들이 있고 그걸 읽어보려니 너무 어렵고, 또 그걸 다 지웠더니 하얀 백지 화면에 또 한 번 놀라시는 거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몰라서 몇 번 클릭해보고 타이핑해보고 그냥 닫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노션은 알고 쓰면 마법인데 모르고 쓰면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커스터마이징 하기 너무 좋지만 목적이 없으면 커스터마이징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좋다고 하니까 써볼까? 라고 접근하시면 이걸로 얻는 것도 없고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거예요. 즉, 노션을 사용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목적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 모든 템플릿은 목표 달성, 일정 관리, 시간 관리가 최우선 목표예요. 노션으로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자동화하겠다. 이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기록 쌓기는 일단 차치하고요. 일정 관리를 자동화하겠다는 마음만 먹으시면 됩니다. 다른 목적은 이후에 스스로 응용해서 충분히 해소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노션은 메모 앱이 아닙니다. 한간에 노션은 메모 앱계 애플이다라고 해서 노션을 메모 앱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이 구조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너무 헷갈렸던 게, 아니 왜 메모 앱인데 클릭할 때마다 페이지가 이동이 되는지, 왜 페이지 안에 또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노션은 메모 앱이라는 개념을 지우고 일정 관리와 그 기록들을 아카이빙 할 수 있는 일종의 웹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메인 페이지, 마이 페이지가 있고 거기에 각각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가 들어가고, 그 상세 페이지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페이지 디자인으로 펼쳐져서 보이는 거잖아요. 노션 구조가 딱 그래요. 페이지 속에 또 페이지, 그리고 또 페이지 계속 만들 수 있고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표로도 보고 캘린더로도 보고 보드로 보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인데 보이는 디자인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입맛에 맞게 바꾸는 거죠. 저도 처음에 너무 헷갈렸는데 웹사이트라고 개념을 잡고 들어가니까 이해가 확 왔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개념만 잡히고 기능만 살짝 알게 되면 개발자 없이, 디자이너 없이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채워진 나만의 웹사이트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만의 플래너 웹사이트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일정을 자동으로 관리하게 되는 거죠. 고백하자면 저는 노션 기능을 딱 5가지밖에 몰라요. 블록, 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롤업. 오늘은 그 기본 기능과 짜잘한 팁들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메타시 템플릿뿐만 아니라 노션을 쓸 때 무리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처음 노션에 로그인하면 이렇게 보이시죠? 나름대로 노션에서 가이드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모두 다 삭제해주세요. 그렇게 삭제했더니 이 하얀 백지 화면이 보이죠.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채워야 될지 막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템플릿을 통해서 이미 잘 만들어진 기능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게 제가 공유해드린 메타시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이고요. 오른쪽 상단에 복제 버튼을 누르면 자신의 워크스페이스로 템플릿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템플릿 복제한 다음에 내 마음대로 추가하고 변경하고 막 하잖아요. 이럴 때 좀 꼬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처음에 아예 같은 템플릿을 2번 복제하신 다음에 그 원본이랑 비교하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메뉴처럼 보이죠? 우리가 흔히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 메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디에서든 점 3개를 클릭해 보시면 그 메뉴를 편집할 수 있는 메뉴바가 뜰 거예요. 여기에서 메뉴를 즐겨찾기, 삭제, 복제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사용하는 방법이랑 거의 똑같죠. 내가 자주 들어가는 메뉴는 즐겨찾기로 상단에 노출시켜 둡니다. 필요 없는 메뉴는 삭제하시면 돼요. 그리고 메뉴도 자유자재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메뉴라고 말씀드렸지만 뒤에 또 설명드리게 될 하나의 페이지 개념과도 같아요.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점 3개 눌러보고 이런 이상한 메뉴에 놀라지 마시고요. 우리가 컴퓨터의 모든 기능을 다 쓰고 있진 않잖아요. 엑셀도 마찬가지로 아주 몇 가지 기능만 쓸 거예요. 안 쓰는 나머지 기능들은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안 쓰는 거 너무 많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능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처음에는 새 페이지 버튼을 누르거나 페이지 추가 버튼을 눌러서 새 메뉴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이름은 페이지 추가인데 메뉴가 하나 생겼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웹사이트처럼 하나의 메뉴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의 상세 페이지가 되기도 한다는 게 이 개념이에요. 이렇게 페이지를 추가하게 되면 하얀색 화면이 나옵니다. 보기만 해도 숨이 막혀요. 빨리 뭔가 채워야 될 것 같아서 텍스트를 막 입력해 보는데 그다지 다른 메모랑 차이를 모르겠죠. 이제 진짜 노션의 찐 기능들을 골라서 말씀드려 볼게요. 노션의 모든 명령어는 슬러시에서 시작됩니다. 슬러시,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노션이라는 앱은 슬러시를 눌러서 특정 기능들을 불러올 수 있는 하나의 단축키처럼 이걸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일단 슬러시를 눌러보면 또 이상한 메뉴바가 떠요. 당황스럽겠지만 이게 노션의 정말 개쩌는 마법이랍니다. 뭔가 되게 많아서 처음에 당황스럽게 만들긴 하는데 저는 이 메타시 템플릿 만들 때 여기에서 페이지, 표, 토글, 콜아웃, 데이터베이스만 썼어요. 일단 페이지는 메인 엄마 페이지, 그 엄마 페이지 안에 또 새끼 페이지를 만들고 또 새끼 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모두 슬러시 페이지만 누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메타시를 열면 이것도 하나의 첫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인 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이 페이지를 그냥 백지 화면 하나에서 하나하나 블럭을 채운 거예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또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페이지에서 또 다른 새끼 페이지를 무한대로 만들고 또 열어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뎁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엄마 페이지는 1뎁스, 그 다음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면 2뎁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클릭하면 3뎁스. 그럼 내가 그 안에 필요한 페이지를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고 가장 좋은 건 그 페이지 안에 내가 넣고 싶은 정보를 마구마구 넣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백지에서 시작됐지만 이런 방법으로 페이지를 만들고 그 안에 페이지를 또 만들어서 메타시 템플릿이 구성된 겁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페이지 안에 블록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말이 좀 너무 어렵죠. 그냥 이 영역 하나를 블록이라고 말해요. 텍스트를 입력해도 블록이고 표를 넣어도 그냥 얘는 블록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이 영역을 말하는 거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블록 안에서 슬러시를 치고 페이지를 만들거나 텍스트를 입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블록 영역 전체를 삭제할 수 있고요. 드래그해서 영역을 자유자재로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UI를 디자인화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션에 열광하는 이유예요. 하나의 블록이지만 이렇게 옆으로 이동해보면 영역을 쪼개서 쓸 수 있어요. 드림보드 같은 경우에는 블록을 3개 작성하고 옆으로 나란히 이동시켜 놓은 거예요. 블록을 눌러서 드래그해서 마우스를 움직여보면 파란색 라인이 보이는데 옆으로 또는 위아래 전체로 라인이 그려져요. 그건 이동 후에 그 크기나 위치로 만들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동시켜 보세요. 그리고 왼쪽에 점 6개를 클릭해 보면 또 다른 메뉴바가 뜨는데요.
여기에서도 그냥 삭제, 복제, 색 변경, 메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삭제는 그냥 아예 블록을 삭제하는 거, 복제는 그냥 똑같은 거 복제하는 거, 색은 내가 원하는 색이나 글자 색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메뉴는 일단 무시하셔도 좋아요. 알면 편하지만 지금은 몰라도 되는 기능들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메타시의 대부분은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이 한 영역도 큰 블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블록을 일부러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 블록은 이렇게 나란히 옆에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쓰는 방법이 나란히 두고 싶은 데이터베이스 영역을 두 개 각각 페이지로 전환한 다음에 블록을 이동시켜서 나란히 둡니다. 그리고 다시 인라인으로 전환을 눌러주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두 개가 나란히 배치됩니다. 이거는 노션을 많이 사용하셔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한참 동안 엄청 검색해서 찾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로 전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지금 보이는 영역을 더 깊숙한 뎁스, 새끼 페이지로 넣어버리겠다는 의미예요. 그럼 그 새끼 페이지로 클릭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숨겨야 되는 정보나 중요하지 않은 정보, 더 자세하고 많은 정보를 페이지로 봐야 될 때 이렇게 새끼 페이지로 전환해두면 돼요. 다음은 기본 기능 중에 쓰게 되는 표인데요. 저는 표를 써야 되는 경우라면 되도록 다 데이터베이스 표로 생성해서 쓰고 있고요. 기본 표는 잘 안 쓰고 있어요. 메타시에서는 먼슬리 원싱을 작성하는 데만 썼습니다. 보통 데이터베이스 표는 엑셀의 열과 행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먼슬리 원싱 같은 경우에 열과 행으로만 이 원싱, 차순위, 킵고잉 이 넥스트를 표현할 수가 없어서 표로 만들어졌어요. 이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설명드리면 이해가 확 오실 거예요. 이 표는 굳이 설명드릴 것도 없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그 흔하디 흔한 표입니다. 표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번째, 토글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토글도 간간히 보일 텐데 이게 까먹지 말라고 써놓긴 하지만 굳이 꼭 매번 페이지에 보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적어주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기능입니다. 또 다섯 번째, 콜아웃은 내가 강조하고 싶은 영역을 지정해두면 다른 블록이랑 조금 다르게 강조되어서 보이는 디자인 요소예요. 앞서서 표, 토글, 콜아웃은 시각화하기 좋은 형태로 보여지기 위해서 사용되는 디자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적용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페이지 디자인, UI를 위한 기능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텍스트만 드래그 해보면 그 텍스트를 볼드 처리, 컬러 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페이지 안에 커버랑 각 아이콘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클릭하시면 내가 원하는 커버를 선택해서 내 취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메타시 템플릿에는 제가 일부러 모든 페이지에 페이지 커버를 다 안 넣어놨어요. 템플릿 쓰시다 보면 커버를 내 취향으로 바꾸고 싶다는 막 욕구가 올라와서 커버 고르고 바꾸는 데만 몇 시간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다 뺀 거니까 커버는 가끔 심심할 때 하나씩만 시험 삼아서 바꿔보시고 되도록 지금은 그냥 커버 없이 쓰세요. 우리 이 노션 이쁘게 쓰려고 배우는 거 아니고 생산성 높이고 스마트하게 쓰려고 하는 거니까 이 커버 바꾸는데 너무 많은 시간 들이지 마세요. 어쩌다 보니까 하루 종일 커버 고르고 아이콘 바꾸다가 현타 와서 노션 접었다는 크루님 이야기가 생각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렇게 커버, 아이콘까지 나중에 커스터마이징 하시면 정말 나만의 플래너 웹사이트 하나를 갖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나요? 오늘은 노션 몇 번 시도했다가 포기하신 구독자님들을 위한 노션의 개념을 잡고 기초 기능을 알려드렸어요. 물론 노션이 익숙하신 분들은 아니 이걸 이렇게까지 설명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모든 영상에서 마찬가지로 과거의 저와 같이 막막하게 혼자서 초보의 길을 걷는 분들을 돕기 위한 영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쉬웠던 분들은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어려웠던 분들은 한 번은 영상 휘리릭 보시고 두 번째부터는 중간중간 멈춰서 기능을 직접 이용해 보시면서 노션이라는 것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래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정도면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노션을 왜 어려워했지? 라는 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노션을 익혀왔어요. 과거에 저도 똑같이 이렇게 헤매고 있다가 이제는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저를 믿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배워가면서 1%씩 노션이 나에게 스며들게 해보자고요. 제가 영상으로 그리고 메타시 단톡방에서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이 영상이 노션 사용해서 스마트하게 일정 관리하고 싶은데 매번 포기하고 또 도전했던 분들께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정말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노션 써보고 싶어서 노션 다운받고 회원가입까지 완료했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무료 템플릿 나눔받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써야 될지 여전히 막막했거나 도대체 다른 메모 앱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시간관리 찐천재 시간기획자 마담초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노션 기초편인데요. 지난 영상은 완전 왕초보자를 위해서 노션 기본 기능만 배워보는 영상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노션 데이터베이스와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하니까 이미 머리가 너무 아프죠? 스킵하고 싶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쓰지 않는다면 노션을 쓸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간단하게 기본 메모 앱이나 기본 캘린더 앱을 쓰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노션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스마트하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잡고 응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예요. 제가 공유하는 템플릿은 거의 대부분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제 채널을 오래 구독해주신 구독자님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다꾸 이런 거 잘 못해요. 이런 생산성 앱은 목표를 가시화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예쁘게 꾸미고 싶은 건 다른 다이어리나 다른 데서 예쁘게 꾸미시고요. 이 노션은 딱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는 용도로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짜 데이터베이스 영상 시작할게요. 지난 영상에서 노션은 메모 앱이 아니라 웹사이트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교보문고 페이지를 볼게요. 이 페이지는 영역 하나하나를 그려놓고 텍스트를 하나하나 입력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체계관에서 정리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걸 사용자가 보기 좋게 페이지 여기에는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뿌려주고 여기에는 이 책과 연결된 이미지 1을 뿌려주고 라고 코딩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이 페이지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각각의 이미지, 데이터, 텍스트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어떤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데이터베이스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엑셀에 채워진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내 입맛에 맞는 UI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캘린더로 보고 표로 보고 또 보드로 보고 타임라인으로 보고 내 맘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진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페이지 하나를 먼저 추가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프로젝트 DB라고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넣고 이 뒤에 DB라고 이름을 붙여주면요. 나중에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좀 제목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션 기본 명령어인 슬러시를 입력해 주시고요. 스크롤을 내려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주실 수도 있고 우리는 처음이니까 새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슬러시를 눌러서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셔도 바로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똑같이 뜨게 돼요. 같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일단 표 형태로 보는 게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이거는 페이지 제목이고 데이터베이스 제목도 똑같이 복붙해서 넣어주겠습니다. AA는 이 데이터의 제목을 말하고요. 기준이 되는 이름이라서 삭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속성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껏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 행을 기준으로 보여지게 되고 계속 쭉쭉쭉쭉 추가하셔서 데이터를 쌓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 하나는 이 프로젝트 1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를 다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시간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일정 관리 투두 캘린더를 이용할 예정이니까 일단 제가 공유해드리는 메타시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역 자체가 DB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스마트한 시간 관리를 위해서 프로젝트 캘린더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캘린더 형태로 볼게요. 한 달 이내 또는 며칠에 걸쳐서 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여기에서 생성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생성할게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텍스트로 입력해요. 명확하게 입력해야지 나중에 구분하기가 좋겠죠. 이제 여기서 내가 원하는 항목들을 마음껏 추가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항목 하나하나를 속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속성의 입력 방식, 보여지는 방식, 제목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속성을 복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제해서 수정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삭제도 자유자재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DB에 각각의 속성을 이렇게 입력하도록 설정해 뒀어요. 프로젝트 제목을 입력하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골즈보드에 있는 목표와 연결을 시키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구분을 선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를 쓰게 하고요. 그리고 시작일, 마감일, 진행 상황, 진행률을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뒀습니다. 지금 이 메타시 템플릿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쓰시기 때문에 자세한 속성 같은 경우에는 변경해서 쓰실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해놓은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인이 되는 업무들 위주로 일단은 속성을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지금 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골즈, 목표와 연결이 되고 프로젝트 부분을 보면 유튜브를 제가 2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 2 중에 선택하게 하고 시작일이 언제고 마감일이 언제고 진행 상황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놓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투두 리스트를 이렇게 입력하도록 해뒀습니다. 일단은 제 페이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메타시를 다운받으면 완전히 빈 페이지로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입력해서 추가하셔야 되는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속성을 기준으로 제가 구성을 해뒀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하나 입력해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구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속성 편집을 선택해 보면 속성 유형이 선택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옵션을 마음껏 추가 삭제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삭제하시거나 색깔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이 선택 속성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된 항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데이터베이스의 성격을 그룹핑하기 위한 속성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1, 2, 커뮤니티, 코칭, 종합 프로젝트, 단기 프로젝트 등 이렇게 너무 많은 옵션은 아니고 10개 이내로 그룹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서는 이거 하나하나를 스스로의 기준에 맞게 그룹핑을 하고 그리고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단순히 텍스트를 입력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시작일, 마감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하면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캘린더가 보여요. 그래서 캘린더에 직접 선택하실 수 있거나 또는 날짜를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공유해드리는 프로젝트 캘린더는 이 마감일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날짜를 수정하면 밖에 이 날짜도 같이 변경이 돼서 프로젝트 캘린더에 표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들었는지도 이제 가늠해 보기 위해서 넣은 건데요.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삭제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 링크도 내가 유튜브나 블로그나 여러 가지 참고했던 링크들이 있다고 하면 같이 넣어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고요. 다른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파일을 추가하거나 이미지를 추가하면 나중에 시각화하기가 조금 편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부러 기능을 알아보시도록 넣어뒀어요. 근데 필요 없으신 분들은 삭제하셔도 좋습니다. 이 노션의 장점은 이런 속성들을 나한테 맞게 추가 삭제할 수 있다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항목으로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고 여기에서도 불필요한 건 삭제하시면 되고 또 여기에서 부족하다 싶으신 건
이런 속성을 복제해서 다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속성들 중에서 지금 당장은 보지 않아도 되겠지만 나중에는 참고해야 되는 것들, 근데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기에서 속성 표시 여부에서 뭐 항상 표시, 비어있을 때 숨기기, 항상 숨기기 등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지고 필요에 따라서 열게 되면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또 하나 선택이 있고 다중 선택이 있어요. 이 선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처럼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중 선택 같은 경우는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여기에서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약간 키워드를 정형화된 몇 개의 태그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좀 좋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가 여러 개의 성격을 띌 때 태그를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검색하시거나 필터하실 때 굉장히 좋습니다. 프로젝트 캘린더에는 없지만 북노트에서 쓰였는데요. 이렇게 책이 뭐 브랜딩, 마케팅 성격도 띠기도 하지만 뭐 동기부여, 자기개발에 해당하는 키워드들도 들어가 있어서 두 개가 같이 선택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두 개, 세 개 이렇게 선택해 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그룹핑을 하거나 검색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스타 할 때 내가 정해둔 키워드들 태그 누르잖아요. 그거랑 조금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었던 것들도 빼면 돼요. 그리고 얘도 아까 전에 그런 선택 속성이랑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 항목들을 바로바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들도 바로 삭제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아 이거 이렇게 쓰는 거구나 생각보다 쉽네 하실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게 속성 항목들을 설정해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일정 관리를 하면서 동시에 이 프로젝트 데이터가 아카이빙 됩니다. 여기에서 진짜 궁금하실 것들이 이 진행률일 텐데요. 이건 프로젝트 투두 템플릿을 불러오고 그리고 새로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는 의미와 함께 진행률도 시작됩니다. 투두 템플릿에서 돈을 클릭하면 이 진행률도 같이 퍼센트가 반영이 돼요. 네, 이렇게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그 개수에 따라서 진행률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 부분은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꽃이자 정말 하이엔드인 관계형과 롤업을 활용한 기능이에요.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기초를 말씀드리는 영상이니까 이 관계형과 롤업은 다음 영상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랑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여기에서 풀면 너무 머리 아프실 거예요. 이 TodoDB도 비슷한 형태가 보이죠. TodoDB를 불러왔고 그 DB를 표 형태로 보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데드라인에 맞게 잘 완수하려면 어떤 일을 언제 해야 되는지 다 하나하나 입력을 해줍니다. 날짜를 선택해 주고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하루 단위의 투두를 작성합니다. 이건 뒤에 투두 캘린더로 보이게 될 데이터랑 같습니다. 노션이 정말 좋은 게 여기에서 이 프로젝트의 데이터와 투두 데이터를 연결해서 이 한 페이지로 딱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설명드릴 투두 캘린더에서는 여러 프로젝트의 투두를 데드라인에 맞게 캘린더로 딱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프로젝트와 투두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프로젝트는 여러 투두가 합쳐져야 완성이 되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 일이에요. 투두가 합쳐져서 프로젝트가 되고 이 프로젝트가 어떤 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단위의 골즈가 되는 거죠. 하루에 끝낼 수 있는 건 프로젝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건 하루 투두로 작성해 주세요. 이제 투두 캘린더를 볼게요. 앞서서 프로젝트에 입력한 투두가 여기에서 이 캘린더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데이터인데 표로도 보고 보드로도 보고 그리고 타임라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정 관리를 위한 페이지를 보는 거니까 캘린더로 볼게요. 저는 데드라인에 맞춰서 일정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캘린더 형태로 보는 편이에요. 일정이 많아지면 한눈에 보기 어려워서 또 표 형태로 바꿔서 체크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도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서 볼게요. 이 투두 하나가 프로젝트랑도 이미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구분도 이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보여줄 수 있게 제가 연결을 해뒀습니다.
그날 바로바로 완료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록으로 쌓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이 정도로만 입력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프로젝트 DB와 이 속성들의 기능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 아실 거예요. 이 프로젝트에서도 이렇게 투두를 생성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한 투두만 입력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냥 바로 플러스 투두에 눌러서 여기에서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바로 여기에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또는 굳이 오늘 해야 되는 걸 프로젝트로 연결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날 완수하고 땡 하는 업무들은 이렇게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자동으로 거기 이 프로젝트에도 동시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일단 메타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굳이 내가 어떻게 연결해야 되겠다라고 알지 않아도 이용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내가 이거를 응용해서 어떻게 쓸까라고 고민이 된다면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 꼭 봐주세요. 이 프로젝트 DB와 투두 DB에서 쓰이는 속성의 기능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여기서 속성 편집하거나 또는 뭐 속성을 삭제하거나 복제하거나 그리고 또는 숨기거나 이렇게 내가 맞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내가 카테고리화하고 싶거나 입력하고 싶거나 숫자로 입력하거나 이런 것들을 내 입맛에 맞게 수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 정도 기능만 알고 계셔도 다 수정해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건 그 프로젝트 캘린더와 투두 DB를 연결시키는 건데 이거는 관계형과 롤업 이건 정말 노션에서의 하이엔드 기능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이것만 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많이 보시게 될 데일리 리포트 DB예요. 여기에서는 굿노트로 쓴 데일리 리포트를 통계화하기 위해서 메뉴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통계에 쓰는 숫자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데이터를 생성해 볼게요. 플러스를 눌러서 데일리 리포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데일리 리포트는 매일매일이 하나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날짜로 제목을 입력합니다. 이 만족도는 숫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그래프로 보여지는데요. 여기 속성 제목을 클릭해보면 속성 편집을 통해서 자유롭게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숫자를 입력했을 때 숫자나 그래프로 보여지는 거는 대부분 이 속성의 유형이 숫자입니다. 그리고 표시 옵션을 보게 되면 제가 막대 형태로 보여줘 라고 지정을 해뒀어요. 그래서 숫자를 입력했을 때 이 막대 형태로 채워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색상도 마음껏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나누기 숫자예요. 이 나누기는 이 속성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내 만족도를 보고 싶어 라고 하면 10으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나는 100점 만점으로 보고 싶어 라고 하면 100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같이 표시할 거냐 아니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숫자들은 내 목표치를 입력한 다음에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디까지 목표 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시각화하기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구독자 수 10만이 목표라고 한다면 기준은 10만이 되고 현재 그 숫자를 바로 입력하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는지 시각적으로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제 올해 목표가 구독자 10만이거든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템플릿에는 제가 임의의 숫자를 입력을 해뒀어요. 모두 자신의 목표에 맞게 속성 편집을 통해서 이 기준이 되는 숫자를 수정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수정하지 않으면 이걸 그래프로 시각화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꼭 자신의 기준으로 꼭 수정해서 쓰세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유일하게 제 템플릿에서 함수를 쓴 부분인데요. 이 달성률이에요. 이 달성률도 클릭해보면 정말 간단한 함수로 이루어졌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 집중 시간을 계획 집중 시간으로 나눠서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루의 달성률을 어떤 숫자로 뚜렷하게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획 집중 시간과 실제 집중 시간으로 제가 설정을 해둔 거고요.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집중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데일리 리포트에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계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작성된 시간을 기준으로 얼마나 잘 집중했는지 달성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식도 다른데 그대로 응용해서 쓰실 수 있겠죠. 이 데이터베이스들의 속성은 그 데이터의 성격, 내용을 말해주는 중요한 항목들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만들면 입력하다가 이미 지치니까 딱 중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만 만들어서 쓰시기를 바래요. 그렇게 쓰다가 속성이 이거랑 안 맞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다중선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텍스트로 입력하는 게 나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속성을 텍스트로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속성의 성격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그 전에 입력한 데이터가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 속성을 똑같이 하나 복제한 다음에 원래 속성 뒤에 올드로 이름을 붙여서 기존의 속성을 살려두고요. 그리고 속성을 항상 숨겨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숨겨져 있어서 신경이 안 쓰여요. 일종의 백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새로 입력 항목 계속 노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속성 앞에 점 6개를 잡고 드래그하면 순서를 언제든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입력해 놓은 데이터들이 있다면 너무 쉽게 속성을 바꾸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를 백업해 놓고 새롭게 속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자체가 내 기록이기 때문에 또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는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처음에 엄청 헷갈렸거든요. 데이터베이스가 보여지는 이 엄마 페이지에서 이 점 3개를 클릭해 보면요. 이 레이아웃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레이아웃에서 캘린더, 표, 보드, 타임라인, 갤러리, 리스트 형태 어떤 것든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은 보여지는 이 밖에 엄마 페이지에 디자인 레이아웃, 큰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캘린더를 어떤 기준으로 볼 거니, 마감일 기준으로 볼 거니, 캘린더 표시 기준을 월 단위로 볼 거니, 주간 단위로 볼 거니, 얘네를 여기 이 레이아웃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를 보게 되면 이 보드를 크게 볼 거니, 중간으로 볼 거니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룹화를 지금 현재는 진행 상황에 맞게 그룹을 해놨는데요. 이 그룹화 기준도 이 속성 하나하나를 선택해서 그룹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진행 상황에 맞게 그룹화를 했고요. 프로젝트 구분으로도 얼마든지 그룹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이아웃도 갤러리 형태 로 볼 수가 있고, 이 갤러리도 페이지 컨텐츠로 볼래, 커버로 볼래, 작게 볼래, 크게 볼래, 다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갤러리 형태는 이 라이프타임 피드백이 갤러리 형태로 보여진다고 보면 되고요. 이 갤러리 형태는 제가 미리 넣어놓은 페이지 안에 있는 사진으로 보여주겠다라고 제가 설정을 해둔 거고요. 사진을 추가하게 되면 여기에 넣어진 사진이 여기 밖에 갤러리 카드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속성에 해당하는 이미지나 컨텐츠로 카드로 펼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북노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표지 디자인을 갤러리 형태로, 카드 형태로 보여지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북노트도 보게 되면 표 형태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나는 펼쳐져서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는 게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이렇게 펼쳐져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와 갤러리의 데이터베이스는 같은 데이터베이스인데 보여지는 이 레이아웃을 다르게 한 거다. 이 엄마 페이지, 이 큰 페이지의 디자인 레이아웃을 내가 보고 싶은 형태로 커스터마이징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헷갈렸던 게 이 레이아웃은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속성과 얘네들은 뭔가요? 라고 또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이 두 개가 너무 헷갈렸거든요. 이 위 부분은 엄마 페이지 큰
큰 그림의 레이아웃을 바꾸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아랫부분은 세세하게 하나하나 나의 디테일에 맞게 바꾼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있었던 속성들 하나하나 있잖아요. 그 속성들을 이 페이지 안에 보여줄래, 숨길래를 이 속성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프로젝트 DB를 이 캘린더 형태로 보고 있고요. 이 캘린더 내에서 내가 설정한 속성을 보여주고 싶은 게 있고 숨기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이 다 보여주면 한눈에 보기가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이때의 속성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 속성이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입력한 그 속성들입니다.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 눈 모양이 있잖아요. 지금 위는 활성화되어 있고 밑에는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위에 활성화되어 있는 것만 이 캘린더에 보여주겠다고 제가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이 비활성화된 거는 자세히 보려면 페이지에서 보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숨길래라고 제가 숨겨놓은 거예요. 하지만 각각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여져야 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클릭해 보면은 위로 다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길어지죠. 길어지면서 내가 선택한 속성들이 이 캘린더에도 다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되면 캘린더가 너무 커지고 길어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보여지겠다라고 한 거고요. 당연히 제목이 먼저 표시가 되고요. 프로젝트 구분이 보여지고 진행률이 보여지고요. 진행 상황이 어떤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성에서도 점 6개를 클릭해서 드래그 해보면 이렇게 위치를 다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의 디자인 형태로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속성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지는 걸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팅해야 될 게 이 필터와 정렬입니다. 이 필터와 정렬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표기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흔히 쓰는 엑셀에서 쓰는 기능과 거의 유사한데요. 노션에서의 또 좋은 점은 이 필터를 고급 필터라고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일반 필터 같은 경우는 이미 엑셀에서 많이 쓰시기 때문에 해보시면 아실 텐데, 고급 필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영상에서 관계형 롤업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이용하실 때 보셔야 되는 게, 레이아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세팅하면 된다. 그리고 이 속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입력한 데이터들을 어디까지 밖으로 꺼내서 볼 것이냐, 어디까지 숨길 것이냐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터도 내가 지금 데이터를 골라서 보실 수가 있고, 정렬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 순서 정렬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볼 때도 이 형태로 수정해서 보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내가 여기에서 또 다시 내가 나한테 맞는 형태로 선택해서 또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표 형태로만 봤다가 이렇게 플러스 눌러서 캘린더로도 바꿔서 보고, 또 캘린더로 봤다가 다시 보드 형태로 추가해서 보고, 이런 형태로 계속 내가 보고 싶은 형태로 추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이 복제나 제거가 가능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테스트 해보세요. 오늘은 정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영상이 또 너무 길어졌어요. 여기까지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션의 꽃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간단하게 알려드렸어요. 노션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알고 쓰면 정말 개꿀인데, 모르고 쓰면 그냥 메모장, 엑셀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이 데이터베이스 허들만 넘어보자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어려웠던 분들은 한 번은 휘리릭 보시고 두 번째부터는 중간중간 멈춰서 기능을 직접 이용해 보시면서 노션이라는 것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이 정도면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거 이렇게 응용해서 나한테 딱 맞는 노션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다!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이 영상이 노션 사용해서 스마트하게 일정 관리하고 싶은데 매번 포기하고 또 도전했던 분들께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데이터베이스의 관계형과 롤업, 또 기존의 DB 연결하는 방법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영상 그리고 프로젝트는 거고, 지금 관계형 롤업 영상이고, 그럼 이 영상을 12월 6일까지 올리려면 난 뭘 해야 되지? 투두를 짜볼까?
첫 번째로 일단 기획하고 스크립트 쓰고 두 번째로 태고해야겠지? 그리고 업로드 예약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 기획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 요일날 하려면 기획은 4일까지 하고 태고는 그 다음날까지 하고 업로드 예약도 요일날 끝내면 이날 다 할 수 있겠네. 오케이. 그럼 다음 영상은 언제 올리지? 원래 일요일날 올렸으니까 12월 11일 다음 영상 올려야겠다. EX 종합 영상. 그러면 이해하려면 이거 너무 반복이니까 한 번 해야겠다. 튜브 루틴을 보면 쭉 드래그해서 일단은 옮겨놓고 그러면 얘네는 다시 프로젝트랑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보고 프로젝트가 없는 얘네들을 찾아서 노션 MTS 종합 영상을 연결시켜줘야겠다. 연결해주고 그리고 다시 캘린더로 와서 얘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지. 다시 초고를 6일날 끝내고 초고 바로 시작하고 태고까지 한 다음에 다 그리고 종편집하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나는 노션 사용법과 메타시 종합 영상을 2개를 올릴 때 12월 첫 주에는 이걸 하면 되겠구나. 근데 좀 너무 타이트하네. 조금 조절해야 되겠다. 이날 한 번에 다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얘를 조금씩 조절해줘야겠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 2개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기계처럼 움직이면 난 이 프로젝트 하나를 성공적으로 잘 완료할 수 있겠구나. 안녕하세요. 시간관리 찐천재 시간기획자 마담초입니다. 오늘은 몰라도 괜찮지만 알아두면 개꿀인 노션 관계형과 롤업을 알려드릴게요. 메타시 템플릿의 대부분은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가 다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요. 메타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와 이게 완전 미쳤다고 말씀하시는 게 원래는 보통 큰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따로 하고 또 메일의 투두 일정 관리를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게 다 연결돼서 너무 편하다고 이런 걸 원했다고 막 말씀해 주시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다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결시켰기 때문인데요. 프로젝트 캘린더에서 투두를 입력해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투두를 해야 되는지 프로세스와 일정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투두 캘린더에는 투두를 보여주면서 그날 할 일만 착착 해내면 프로젝트가 데드라인에 맞춰져서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다 프로젝트 DB와 투두 DB를 연결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메타시는 이미 다 자동화돼서 이 연결된 템플릿을 드려요. 그러니까 오늘은 개념만 알아두면 좋고요. 나중에 자신에게 맞춰진 형식으로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때 사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래서 노션 쓰는 거죠. 그럼 진짜 시작해 볼게요. 이제 정말 중요한 관계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프로젝트 DB를 보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는 투두 DB가 별도로 있어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며칠에 걸쳐서 해야 하는 중요한 덩어리가 큰 일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투두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매일의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노션 사용법 페이지를 볼게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조금 신기하셨죠? 이 프로젝트 DB에 노션 사용법 기초 영상을 입력하고 그리고 투두 DB에 얘네들을 입력을 했는데 자동으로 프로젝트 이름과 프로젝트 구분이 이렇게 보여졌고 그리고 더 신기한 건 투두에 얘네들이 자동으로 다 보여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관계형으로 다 연결시켰기 때문인데요. 이 관계형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DB랑 이 DB랑 2개가 각각 다른 DB이지만 서로 연결시켜서 끈을 이어주겠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노션 사용법 기초 영상이라는 프로젝트는 이 DB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 링크된 표시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프로젝트가 연결된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연결했냐면요. 뒤에 예시로 다시 속성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플러스를 눌러서 새 속성을 추가를 하는데 보게 되면 속성 중에 관계형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관계형을 클릭해 보면 내가 생성한 DB 리스트가 쭉 보여져요. 여기에서 저는 제가 쓰고 있는 프로젝트 DB와 연결시켜 볼래요. 그 DB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관계형의 대상은 프로젝트 DB이고 그러면 이거를 프로젝트 DB에도 똑같이 표시를 해줄래?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보통 쌍방으로 서로 연결된 걸 보고 싶어서 연결시켜 줍니다.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 DB의 관계랑 투두 DB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관계형을 추가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 프로젝트랑 이 투두 DB가 연결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프로젝트랑 연결해 줄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노션 사용법 기초 영상의 프로젝트에 투두를 입력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얘를 선택해주고 얘를 쭉 드래그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관계형과 짝꿍인 롤업을 볼 건데요. 또 똑같이 속성을 넣어볼게요. 그래서 롤업을 클릭을 해보면 이 롤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약속은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관계형으로 연결시켜 놓은 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관계형으로 다른 DB랑 연결을 시켜놨잖아요. 나는 지금 투두 DB를 입력하고 있는데 이 투두 DB와 프로젝트 DB를 연결시킬래? 라고 끈을 연결해 놓은 과정을 제가 지금 관계형으로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이 롤업 같은 경우에는 나 투두 DB랑 프로젝트 DB를 연결시켜 놨는데 이 프로젝트 DB에 있는 어떤 값을 내가 여기에도 뿌려주고 싶어. 이 관계형은 끈을 연결시켜 놓은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롤업 같은 경우는 그 연결된 끈에서 내가 진짜 필요한 무언가만 거기에서 골라서 가져올래?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롤업을 추가를 했고요. 여기에서 관계형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프로젝트 DB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프로젝트 DB를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근데 왜 똑같은 게 들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는 편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래서 이 속성을 너는 AA 프로젝트 명으로 보여줄래? 라고 처음에 디폴트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뿌려져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프로젝트는 이미 여기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어서 나는 중요하지가 않고 나는 프로젝트 구분을 넣을래 라고 하면 프로젝트 구분이 들어가지는 거고요. 똑같이 가져와서 그리고 나는 진행 상황을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 진행이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말하면 엑셀에서의 VLOOKUP 기능이랑 조금 비슷해요. 그리고 이 롤업이 굉장히 좋은 게요. 이 계산을 해서 보여줍니다. 지금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계산된 게 없기 때문에 원본 표시를 해서 원본이 그대로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제가 연결하는 속성이 숫자라고 한다면 얘네가 이렇게 퍼센트로 보여지게 돼요. 지금 제가 롤업의 퍼센트로 보여주는 걸 어떻게 썼냐면요. 여기에서 썼습니다. 여기에서 이 진행률 같은 경우에 내가 롤업의 투두 DB에 연결되어 있는 속성 중에 이 돈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돈을 체크하는 체크가 표시된 비율을 계산해서 보여줘 라고 이 속성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보여줄 때 그냥 보여줘도 좋지만 나는 이 막대 그래프로 보여줘. 그리고 초록색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빨간색이 더 좋으니까 이건 빨간색으로 할래. 그리고 퍼센트의 숫자도 보고 싶어. 그래서 숫자까지 보여지게 제가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다시 원형으로 보고 싶으면 원형으로 바꿔주셔도 돼요. 근데 막대가 저는 직관적이어서 막대 그래프로 보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클릭해보면 관계형에 투두 DB랑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그 속성은 이 돈을 클릭한 거다. 그리고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체크 표시된 비율을 보고 싶어. 아니면 체크 표시되지 않은 비율을 보고 싶어. 모두 개수를 보여줘. 아니면 원본을 표시해줘. 다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관계형은 두 개의 DB를 연결시킨다. 끈으로 연결시킨다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롤업은 그 끈으로 연결된 DB 중에서 서로 다른 DB를 어떻게 참고해서 여기에다가 뿌려줄 거냐. 그거를 선택하고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얘는 똑같은 작업을 계속 입력해야 되는 비효율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관계형으로 연결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템플릿을 보게 되면요. 이미 메타시 노션 매뉴얼북 보고서는 연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이 드림보드, 이 DB랑 골즈보드 DB가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지금 여기에서 골즈보드를 열어보면 이 드림보드랑 관계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표시를 해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이 프로젝트 DB랑도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골즈보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 골즈보드라는 큰 목표 하나가 내 올해 큰 목표랑도 연결되고 그리고 이런 하나하나의 프로젝트랑도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보드입니다.
됩니다. 이렇게 드림보드랑 골즈보드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골즈보드는 또 다시 이 프로젝트 DB랑 연결되어 있고 이 프로젝트 DB는 다시 투두 DB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하나의 목표, 큰 목표가 매일매일의 작은 투두랑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실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그 프로젝트를 잘 완수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는 어떤 투두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다 시각화되어서 보여지기 때문에 나는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데일리 리포트의 원심과 루틴들을 구분해서 내가 이 일을 오늘 다 완료하려면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시간 분배를 해야 되는구나, 그럼 진짜 집중해서 해야 되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스스로 셀프 동기부여가 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시간 관리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나의 큰 꿈과 올해의 목표가 연결되어 있고 올해 목표가 작은 하나하나의 액션 플랜이랑 연결되어 있고 이 액션 플랜들은 또 다시 프로젝트랑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프로젝트는 다시 이 투두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연결만 시켜놓고 실행만 해서는 부족해요. 내가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되는지 이 피드백 DB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지 않는 지점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관계형을 조금 이해하고 계시면 이거를 응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메타실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데이터베이스와 관계형에 대한 사전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연결했지? 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제가 원래도 회사 다닐 때부터도 모든 일정과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그런 구멍 없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수월하게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필터라는 개념을 잠깐 들여다볼게요. 여기에서 오케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커스터마이징해서 고객 DB나 다른 것들을 연결하고 싶어서 이를 그대로 따라 했는데 내가 여기에서 제가 다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표를 투두 DB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져왔더니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얘랑 너무 다르잖아요. 얘는 지금 노션 사용법 기초 영상에 대한 투두만 가져왔는데 지금 새로 만들었더니 얘는 뭐야, 이렇게 다 가져왔어요. 근데 나는 이 프로젝트 페이지에서는 온갖 이 투두를 다 보고 싶지 않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나는 어떤 투두를 해야 되는지 딱 요거만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설정하셔야 되는 게 이 필터입니다. 필터를 추가해 볼게요. 여기에서 고급 필터 추가를 클릭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프로젝트 이름에 대한 필터를 걸 거예요. 프로젝트 이름을 선택하고요. 값을 포함하는 데이터, 그리고 여기에서는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들이 쭉 있어요. 여기에서 나는 이 페이지에서 많은 노션 사용법 기초 영상에 대한 데이터만 볼 거야 라고 해서 이걸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터링이 돼요. 그럼 이 앞에랑 거의 비슷해졌죠. 얘네들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새로 만들기, 계속 새로 만들기 하면 이미 내가 필터를 이렇게 잘 걸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구분이 자동으로 입력된 상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앞서서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선택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덜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을 넣어볼게요. 슈폼은 그 다음날 만들래.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둔둔둔 하면 진행률까지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개념만 알면 너무 쉬운데요, 그쵸?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뭔가를 가공하고 싶으시다면 필터와 정렬, 그리고 이 속성만 편집해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페이지가 잘 구성이 됩니다. 정말 좋아요. 오늘은 노션에서 알아두면 정말 개꿀인 데이터베이스 관계형과 롤업 기능을 간단하게 알려드렸어요. 노션은 이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알고 쓰면 정말 개꿀인데 모르고 쓰면 그냥 굉장히 복잡한 메모장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이 데이터베이스 허들 조금만 넘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자세한 영상은 이전 영상에 있으니까 보시면서 하나하나 뜯어보시면서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어려웠던 분들
분들은 한번 휘리릭 보시고 두 번째부터는 중간중간 멈춰서 기능을 직접 이용해 보시면서 노션이라는 것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아니 이 정도면 해볼 수 있겠는데? 내 템플릿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영상이 노션 사용해서 스마트하게 일정 관리하고 싶은데 매번 포기하고 또 도전했던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공을 만드는 메타시 시간관리 시스템 이용하시는데 혼자 꾸준히 성장해 나가기 어렵다면 성장에 찐심인 주민들이 모여 계시는 메타시티 단톡방에서 조금 더 가깝게 소통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